자, 네, 여러분, 우리 저 질문사항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오랜만에 질문입니다. 아, 이거 기억납니다. 예, 8인이라는 분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질문하고 하는 거 작년에 보니까는 충분히 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아쉽게도 불합격. 올해는 꼭 합격하실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뭐냐면 손해배상의 상당 인과관계.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여기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1권 손해배상 말고 행정법 1권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우리 법률상 이익 이 개념 나오죠? 법률상 이익 또는 이거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개인적 공권.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죠.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이거 이익 침해되면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자격이 있고 소송 제기에 가능하고 원고적격 인정되고 또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아니에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알고 있죠?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칠판에는 안 쓰지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침해받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안 되지.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법률상 이익이란 뭐라고? 법률상 이익은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이익을 의미하고 간접적, 일반적 이런 이익은 이걸 의미한다는 게 또 판례 아니야, 그죠? 법이 개인의 이익을 직접, 개별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법률상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런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또 이거 개인적 국권 공부할 때 이거 배웠죠? 국가 측에 의무가 있다.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 국가 측에 의무가 있으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국가는 예를 들어서 법이 뭐뭐하면 법이 뭐라고 써있냐면 뭐뭐하면 뭐뭐 A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국가 측의 의무가 공무원의 의무지 뭐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랑 똑같은 거예요. 의무가 A 조치해야 된다고 의무로 명시해놨어요. 요건이 갖춰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A 조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이거 되나요?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죠. 왜 그래? 이 국가 측의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의무가 국가에게 법이 부여하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 부여한 게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다. 공익만을 위한 의무다.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라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잖아.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A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있을지라도 개인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개인은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지. 이때는 이게 개인에게 A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죠. 그러나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의무가 아니라 공익 플러스 개인 이익, 사익 우리가 개별적 이익, 개인 이익을 위해서도 위한 의무. 이렇다면 어떻게 돼? 의무라면 최소한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한 거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개인 이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있다. 그러면 이건 개인 이익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개인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에게 자기를 위해서 A 조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이거 이제 일본에서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 했죠. 응? 이 논리를 손해배상에도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공무원에게 이 판례 이런 있죠.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 자, 여기서 법에서 공무원에게 뭐 해라 하고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됐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부여됐어. 그럼 이것도 나눠봐. 이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응? 여기서 판례 보세요. 오로지 이 두 가지 경우 오로지 뭐였대요? 이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 응?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위해서 내부 질서 유지. 응? 이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 근데 줄이면 공익을 위한 의무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익 보호 목적이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자 이거 좀 바꿔보죠.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없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가 이 공무원에게 뭘 해라 이 의무가 부여된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공무원이 의무 위반을 했다.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국민에게 어떤 손해가 났다. 국민에게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발생한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하고는 이 손해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공익에 대한 좀 여기 이거로 보는 거 공익을 침해한 행위는 돼서 징계받고 이렇게 되면 되지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법이 보호하는 이 손해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데 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뭐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부수적일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개개인의 이익, 개개인의 뭐 생명, 신체, 재산 등 개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보호 위해서 공무원에게 뭐 직무상 어떤 행위를 해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위한 것이라면 이런 거라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때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이런 논리로 연결시키세요. 지금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런 언급을 했죠. 현재 뭐 코로나 규제와 같이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업주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익에 도움이 되므로 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판결 이거를 이거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여기 지금 코로나 규제 이걸 해서 이거는 감염병 예방 확산, 심각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뭐 한 거야? 법률에 의해 감염병 예방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뭐야? 우리 개개인들의 권리, 개인의 권리,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제한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법 파괴, 그럼 개인의 권리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이거 손실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 정도냐, 아니면 감수해야 할 피해 정도를 넘는 과도한 피해를 주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 파트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잖아. 뭐 있어? 그 사회적 제약 범위내의
피해냐,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냐.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를 특별한 희생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특히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영업하는 권리, 말하면 넓게 보면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재산권 제한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한의 정도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것이라면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거는 뭐야? 범위 내의 정도의 피해라면 이건 손실보상할 의무가 없죠. 아니죠. 근데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넘는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라면, 넘는 거라면 이걸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하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상이 되려면 또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논의해서 지금 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영업주들의 그래서 뭐 피해 소급해서 보상하지는 않고 뭐 최근 몇 개월치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요거는 적법한 이제 조치로 인해서 피생본고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문제지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에요. 손해배상 문제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을 해가지고 위반을 해서 이 직무상의 의무 위반은 위법이 되는 거야. 위법하게 됐지만 그 위법 행위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하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죠. 근데 인과관계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상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풀어도 돼요. 인과관계 문제로 풀 수도 있고 그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뭐가 판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 법에는 이거 똑같아. 법에는 공무원들에게 이 상수도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가 있어.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해놨어. 근데 의무가 뭐야? 상수원수의 수지를 일정 기준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상수도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수돗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원수 퍼올리는 거는 수질이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라 해야 돼.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2급수까지 해야 돼. 1급수, 2급수 이런 게 좀 해. 1급수가 좋은 제일 깨끗한 물 아니야. 1급수, 2급수 정도까지의 수질을 유지해서 그 2급수 정도에 해당하는 물을 가지고 원수로 삼아서 수돗물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그 상수원수 수질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어.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 어떤 때 그 수돗물 만든 원수, 상수원수가 3급에 해당하는 물인데도 만약에 그러면 3급 정도에 해당하는 좀 약간 오염된 물이라면 이제 법에 따르면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을 해서 그걸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이제 2급, 1급수와 2급수에 해당하는 상수원수는 일반적인 정수 처리 방법을 쓰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된 건 이 수질이 3급에 해당되는 오염된 물인데도 불구하고 3급에 해당되면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을 써가지고 수돗물 만들어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수 처리 방법을 써서 이제 수돗물 만들어 공급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어떤 시민이 그럼 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그런 물로 만들어진 수돗물을 내가 공급받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물을 먹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그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정신적 고통이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해라 하고 이제 말하자면 부산광역시인지 지자체와 감독하는 국가 이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판례의 핵심은 이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상수원수의 수질을 일정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 공무원의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이거잖아. 이게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의무냐 아니면 근데 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 상수원수 수지를 일정 기준 유지하도록 한 게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도 연관은 되지만 이 법이 부여한 의무의 직접적인 목적은 직접 목적은 뭐야? 직접적인 목적은 뭐야? 상수원수의 수질 기준을 일정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여기는 어디? 사회 공공의 사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거래.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다. 이익 위한 거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설령 이 의무를 아까 말한 대로 상급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의무 위반이 있었고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개인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이 손해는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법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도 되고 이 의무 위반으로 직접 발생한 피해는 공익의 이제 침해가 생긴 거지 그로 인해 개인에게 직접 손해가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편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뭐 공공 일반 이익의 범주가 이렇게 공공 일반 이익 행정학 공부하세요? 공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실체설 뭐 과정설 막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익이란 개념을 뭐다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이 이제 공무원에게 뭔 행위를 해라, 일정한 뭘 해라 이렇게 정한 의무가 직접적으로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거냐, 이런 거 따져봐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상수원 수지를 일정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에 유지하도록 공무원에게 법이 의무 부여한 취지 목적은 직접적으로는 사회공의 일반의 일. 그래서 뭐 수지를 일정 기준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뭐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뭐 환경 보호 이런 공익 목적이 직접 목적이다. 물론 이렇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깨끗한 물이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물로 생산된 수돗물로 공급받아서 국민 개개인들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거는 몇 단계를 거친 간접적인 결과지. 이것에 의한 직접적인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념상으로는 직접적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해서 보고 간접적인 결과 뭐 이렇게도 또 연결해서 보면 조금은 더 이해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또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들은 항상 그때그때 질문해주면 성심성의껏 여러분한테 답변을 할게요. 자,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